고혈압 못지않게 저혈압도 위험하다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혈압도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병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초점을 두는 그런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따라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고혈압만큼이나 저혈압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혈압에 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그러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저혈압은 흔히 수축기 혈압이 90mm Hg, 이완기 혈압이 60mm Hg,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못 미칠 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히 수축기 혈압,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수치적인 정의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40mm Hg에서 120mm Hg로 갑자기 떨어지면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떨어져 80mm Hg가 되면 저혈압 범위에 들어가지만 증상이 없거나 피로감 정도만 있죠. 우리 몸은 혈압이 감소하면 피부, 근육처럼 생명 유지에 중요하지 않은 장기에 대한 혈액 공급을 줄이고 뇌, 심장, 콩팥 등 중요 장기로 혈액 공급을 늘립니다. 이것을 보상작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상작용도 한계가 있어 이른바 쇼크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저혈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야 할 원인이 부신 기능 저하 이거거든요. 부신은 콩팥 위에 있는 코두 크기의 분비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피로를 겪고 있죠. 다른 원인은 부실한 식단, 저혈당, 만성 감염, 장 문제, 염증 및 관리되지 않는 자가 면역 이런 것들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이것은 장 운동으로 수축기 혈압이 20mm Hg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나타나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노인이 사우나를 오래 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려고 일어나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져서 그 증상을 느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식후저혈압, 이거는요 장 운동으로 다른 장기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해 일어나는데 정상적 혈압이라면 이것을 감소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노인이나 질병에 의해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있어 혈압, 맥박수 등 여러 가지를 조절합니다. 보통 교감신경은 혈압과 맥박수를 올리고 부교감신경은 낮추는데 교감신경이 증가하면 부교감신경도 증가해 무한정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 주죠.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자율신경의 조절 실패를 가리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심하게 화를 내다가 쓰러진다든가 어린 학생이 주사 맞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주사를 놓는 순간 쓰러진다든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교감신경이 활성화하여 혈압과 맥박수를 올림에 따라 부교감신경도 활성화하는데 이게 과하면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억제하여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리터 정도는 혈액으로 존재합니다. 수분의 양은 소변이나 땀을 통해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절 한계를 넘어서면 혈압이 감소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에도 저혈압이 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서 탈수에 의한 저혈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탈수는 구토, 심한 설사, 열, 격렬한 운동, 과도한 땀 흘림 등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뇨제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을 통해서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한 저혈압을 막을 수 있죠. 비타민 B12, 엽산, 철분 부족이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식사량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이 많으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소화관으로 흘러 일시적 저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알코올은 피하거나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이 탈수를 유발하고 약물과 상호작용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소금을 더 섭취하는 겁니다. 혈압을 높일 수 있는 게 소금 아니에요? 그런데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겠죠. 정제 소금의 첨가제를 생각하면 히말라야 암염이나 천일염을 섭취하고 정제 소금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탈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높은데 당뇨병이나 혈당이 높으면 빈번한 배뇨란 얘기는 뭐 오줌 눈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저혈압을 부를 수 있으므로 당뇨병 요가고요. 고혈당 이건 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요것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 갑상선 질환은 매우 흔한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갑상선 검사 이게 필요합니다. 압박 스타킹, 여기 그림이 압박 스타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리에 피가 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기립성 저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저혈압을 위한 약물 처방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10번째로 심각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곰팡이 감염은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염 치료 이것을 통해 저혈압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고혈압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혈압을 정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KNL 기능알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아이디어나 의견 또는 영상에 다뤄줬으면 싶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댓글란 이런 데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